최후 통첩의 데드라인이 수요일날 오전 9시인데요. 이란이 타협을 하지 않으면 미국은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고 빠질 거예요. 그럼 협상은 가능하냐? 저는 아직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현재로서 가능한 이란의 출구 전략이 무엇일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석기 시대로 만들 것이다 하는 것이요, 출구 전략의 일환이라고 저는 봅니다. 안녕하세요. 신범철의 글로벌 판읽기 제2회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란 전쟁에 많은 진전이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최후 통첩을 하듯이 이란에 대해서 양보해라 압박을 가하고 있고요. 또 지난 주말에는 미국의 F-15E 조종사와 그리고 무기관제사가 비상 탈출을 해서 구조되는 그런 일도 있었죠. 또 지난해에 나간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도 받곤 했어요. 지상전을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느냐. 다른 분들 보면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왜 신 박사님은 그렇게 보시느냐. 그래서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란 전쟁의 출구를 오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 지역을 확보를 해야 돼요. 거기에는 이란의 주요 항구 도시도 있고요. 7개 주요 섬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지상군을 파견해서 지상군들이 1차 방어선을 형성하고 그 아래에서 미국의 이지스함이 날아오는 미사일이나 드론에 대해서 2차 방어선을 확보하고 유조선들을 안전하게 호위하면서 3차 방어선을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는 군사작전 측면에서 계속 제기되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전쟁의 변화 양상에 따라서 전쟁의 수행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이 점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안선 장악이요, 갈수록 의미가 줄어들고 있어요. 과거에는 해안선에서 한 50에서 80km의 내륙을 확보하면 재래식 포격으로부터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드론으로 인해서 그 훨씬 후방에서 공격이 들어오면 항행의 안전을 확보하기가 매우 제한돼요. 그렇기 때문에 해안선을 장악하는 것만으로 좁은 해협을 수시간 동안 통과해야 되는 고가치의 화물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 화면에서 보면은요, 과거 1990년대 데저트 스톰이나 이라크 전쟁 2003년에 그 전쟁과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나 이란에서 벌어지는 전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타격 수단도 달라졌고 침공의 형태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조종사가 탑승해서 폭탄을 투하하는 항공기였다면은 지금은 기체 자체가 폭탄인 드론인 거죠. 그리고 대규모 보병이나 기갑 부대가 과거에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부대는 정밀 타격에 노출돼요. 그래서 대규모의 병력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잘못하면 커다란 인명피해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가장 큰 변화는요, 이 무인기 때문에 그래요. 무인기 자체가 폭탄이 되는 거죠. 과거에는 무인기에서 폭탄을 투하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무인기가 날아가서 표적을 식별해서 그대로 폭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이러한 무인기의 생산 시설이나 발사대, 이 무인기들을 완전히 제압하지 않으면은요, 호르무즈 해협의 일부 지역에 상륙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의 안전을 확보하기는 매우 제한되는 거예요. 또 이란이 모자이크 전략이란 걸 전개하고 있다는 것도 의미가 커요. 과거에는 이란의 지휘부만 이렇게 제거하면은 그 지휘 개선 자체가 혼란을 빚어서 체계적인 대응을 못했는데 이제는 전쟁 양상이 바뀌면서 이 모자이크 전술을 통해서 지휘부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탈중앙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미션을 받고 있는 그런 부대는 그 계획대로 움직여서 미국이 이란의 주요 지휘부를 제거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드론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드론 자원이 물리적으로 고갈되어야만 사실은 군사작전에서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대규모 지상 침공은요,
그런 시대는 끝났다. 이것이 언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이것이 입증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위성정보망을 미국이 압도적으로 갖고 있지만 사실은 이란군도 공개는 안 되지만 제3국으로부터 지원받을 수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표적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있어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대규모의 지상군을 파견했을 때 피해를 받기가 또 어렵고 또 이란이 워낙 영토가 넓기 때문에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도 그 지역을 다 장악하기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쉽게 지상군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뜻대로 관리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받게 돼요. 그렇진 않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은 상당히 길고 지금 화면에서 보는 실선 그 정도 지역을 완전히 안전을 확보해야 항행의 안전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수백 킬로에 달하는 긴 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란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호르무즈 해협에 선박당 통행료를 200만 달러씩 받겠다. 그런데 그 지역을 통과하는 연간 선박수를 고려하면은요, 이게 총액이 600억 달러에 달하고 이것은 이란 GDP의 20%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인 거죠. 그러니까 이란은 이 호르무즈 통행료를 통해서 전쟁 피해를 복구하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이란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일부 허용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무력 공격을 한 다음에 승리를 선언하고 빠지는 경우에는요, 국제사회가 들어와서 이란과 협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위해서 200만 달러를 지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이란의 조건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명백한 통과통항의 방해 행위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유엔 해양법상 이 해협에 대한 통과통항이 인정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이란의 요구대로 수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어떠한 형태든 사실은 이란도 타협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란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통행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통행 방해를 금지하고 있는 국제법에 어긋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사회가 수용할 수 없는데요.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래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그렇게 해서 버는 돈이 결국은 뭐예요? 이란의 반미 및 대리전 전쟁 자금으로 유입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 마음대로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를 걷어서 재정을 확충하는 것을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다른 이유는요, 이게 사실 이란이 미국하고 가까운 나라들은 통항을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까지 함으로 해서 사실은 무슨 효과가 있냐면요, 미국과 국제사회를 분리시키는 그런 전략을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방안인 거죠. 이란이 원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걷는 것은 미국이 허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 통첩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 호르무즈 해협은 각국이 책임져라. 거기에서 원유를 가져가는 나라들이 책임을 져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후 통첩의 데드라인이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날 오전 9시인데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타협을 하지 않으면 미국은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고 빠질 거예요. 그 대신에 이 호르무즈 해협은 누가 관리를 하게 될 것이냐? 이란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그 관리 책임을 떠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약간 무책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에게 돌아올 정치적 압박을 탈피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요, 어느 정도 미국과 영국이 물밑 조율을 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요, 지난 4월 2일 날 영국 주도로 화상회의가 열렸는데요. 한 40개국의 외교장관이 참여했다고 해요. 우리 대한민국도 참여했는데요. 그때 이베트 쿠퍼 영국 외교장관이요,
이란이 국제 해상 항로를 장악해서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요. 해협 개방을 위한 모든 외교적, 경제적 수단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승리를 선언하고 무력 사용을 중단하면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가 이란과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풀어가겠다는 거예요. 물론 미국과 이란이 합의해서 이 문제가 안정적으로 단기간에 풀리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요,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어요. 무엇이냐? 이란도 석유를 수출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타협점은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출구 전략으로서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위해서 미국이 아니더라도 서방 국가들이 이란과 협의할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현재로서 가능한 이란의 출구 전략이 무엇일까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적은 내부에 있어요. 미국의 한계가 어디에 있냐면요, 미국은 전쟁이 길어지는 걸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을 길게 가져갈 수 없는 거죠. 반대로 이란과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나름대로 능력은 입증하고 있지만 이란의 미사일이나 드론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한계에 봉착하기 전에 전쟁을 끝내야 할 필요성은 양측에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쟁을 압박하는 외부의 요구도 있어요. 미국과 이란과 관련해서 먼저 아래쪽을 설명드리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전쟁을 길게 끌고 가고 싶어 해요. 이참에 이란의 능력을 약화시키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미국에 군사적으로 종속된 부분이 있어요. 미국이 전쟁을 그만하겠다고 할 때 이스라엘이 혼자 이 전쟁을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죠. 중동 지역의 미국의 동맹국도 마찬가지예요. 사우디나 UAE, 그리고 뭐 이집트나 튀르키예 같은 나라는 동맹국은 아니지만 한편으로는요, 이참에 이란이라는 나라의 국력과 군사력이 약화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전쟁이 길어질 경우 경제적인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 전쟁을 길게 가져가지 않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외부 요인이 있는 것이고, 이란 역시요, 이란이 석유를 수출하고 있는 중국이 이란을 겉으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 중국도 이 상황이 안정돼야지 원유를 안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군사적으로는 이란과 중국 간에 어떠한 협력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공식적으로 중국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중재국으로 이미 나섰기 때문에 이란에 대해서 계속해서 협상을 통한 해결을 주장하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사실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럼 협상은 가능하냐? 저는 아직도 그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미국에서 협상론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조파라는 단어가 있어요. Zone of Possible Agreement. 그러니까 합의가 가능한 영역을 찾아내는 거죠. 서로 입장이 다른데 그 다른 입장 중에서 합의가 가능한 영역을 확보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분쟁을 종결하는 거죠. 그럼 미국과 이란 간에 조파가 존재하느냐 하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저는 조파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사실 원하는 게 뭐였어요? 이란의 핵능력을 제거하는 것을 원했고, 이란은 사실은 정권의 생존을 원하고 있어요. 이 두 부분을 갖다가 합치면은 조파가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은 이란의 전면적 지상전을 하지 않고 체제 붕괴를 시도하지 않는 거죠. 그 대신 이란은 핵은 포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양측이요, 다 나름대로의 명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생존을 대가로 핵 포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현재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가능한 조파, 합의 가능 영역인 것이고, 이것을 식별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일 사실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4월 9일 이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요, 핵심은 뭐예요? 이란은 핵을 주장하지 않고 미국은 이란 정권을 제거하지 않는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질 거고요. 사실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은요, 이 조파에 매우 근접한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5가지 조건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미국이 무력 사용을 중단해야 된다.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해야 된다. 전쟁 배상해라. 그리고 이란의 대리 세력, 그러니까 헤즈볼라나 후티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호르무즈 해협에 있어서의 주권을 보장해라. 핵심이 뭐가 빠졌어요? 핵 이야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뭐야? 미국과 이 조파를 만들기 위해서 이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미국은 다른 건 들어줄 수 있겠지만 전쟁 배상금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이란과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일정 기간 동안 통학료를 미국이 동의해 줄 수도 있다고 봐요. 물론 그것은 이란의 조건이 아니라 미국과 합의한 조건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요. 아무튼 이러한 조파가 만들어지면 미국과 이란 간의 극적인 타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트럼프 대통령 기준으로 굿딜, 좋은 거래가 가능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4월 9일 오전까지 이러한 조파가 만들어지지 못한다면요, 노딜로 갈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 노딜을 선택했을 때 어떠한 일들을 할 것인가? 사실은 미국이 노딜을 선택한 것이 최선책일 수는 없어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 압박을 통해서 이란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면은 노딜을 통해서 일방적인 공격을 해서 미국이 원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란 나름대로 거기에 대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흡수와 분산을 통해서 내구성을 강화한 거예요. 최고 지도자가 제거된다면 그 다음 지도자들이 또 선출되게 만들고, 그 다음 지도자가 제거돼도 그 다음 단계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나올 수 있는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구축했죠. 이것을 일종의 내구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을 단기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어려울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란 정권은 말로는 자기들이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승리가 아닌 거죠. 그 대신 그들은 무엇을 하면 된다? 생존을 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생존을 하면 이란은 버티고 승리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미국의 어떻게 보면 취약성이라는 것이 미국의 국내 선거,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죠. 언론, 그리고 여론, 이런 것들이 사이클을 이루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란 정권은요, 이런 것들이 없죠. 그래서 현재의 압박, 이 불확실성을 견디면서 장기간 버티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지정학에서 시간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더 오래 기다리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유연성을 잃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군을 통한 장기전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만약에 이란이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노딜을 선택해서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폭격 후에 전쟁을 중단하는 쪽을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이 미국이 60일 동안 무력 사용을 할 수 있는 와파워 액트, 전쟁 권한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은요, 의회 승인 없이 60일 동안 자유롭게 무력을 사용할 수 있지만 60일이 넘어서려면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의회가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요, 추가적인 30일 동안 이 전쟁을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총 90일인 거죠. 그런데 이달 안에 전쟁이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지상군을 투입한다? 그러면 그것은요, 30일을 당연히 초과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법적인 제약도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이요, 과거에 그렇게 군사력 사용을 의회에서 승인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테러와의 전쟁이었을 때예요. 2001년에. 그런데 그러한 무력 사용 결의안, AUMF라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줬더니 이 전쟁이 끝없이 이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이 거기에 엄청난 피로도를 갖고 있고, 그래서 무력 사용 결의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을 길게 가져가지 않는다.
그래서 굿딜이 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딜로 간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핵심이고요. 그렇다면 노딜 상황은 어떤 결과를 야기할 것이냐? 미국이요, 전쟁의 목적이 조용히 바뀌면서 서서히 이 지역에서 문제 해결과 관련된 미국의 역할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전통적인 군사작전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것은 이란이 항복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러한 상황을 미국이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요, 화면에서 보이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출구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 출구를 준비하는 과정이요, 표면적인 언어 측면에서는요, 계속해서 공사작전을 하고 보다 공격적인 강경한 수사, 발언들이 이어져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석기 시대로 만들 것이다 하는 것이요, 다 이렇게 출구 전략의 일환이라고 저는 봅니다. 더 이상 전통적인 승리, 이란이 항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그 대신 엄청난 파괴를 가한 후에 후퇴를 하는 제한적 옵션을 선택을 할 건데, 이렇게 이란에 대대적인 폭격을 하면서 미국이 승리했다는 서사를 만들고 미국은 군사작전을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이 군사작전을 중단한다고 해서 이란 문제에 완전히 손을 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완전히 철수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이 상호 연결된 시스템은요, 취약하기 때문에 미국이 여기서 손을 떼는 순간 여러 가지가 무너져요. 국제 에너지의 안정이 무너지고 미국과 안보 협약을 맺은 동맹국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되고, 나아가서 세계 무역이 엄청나게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 책임을 트럼프 대통령이 다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단순하게 어떻게 떠날 것이냐가 지금 미국의 고민은 아니고요, 어떻게 전체 구조를 더 이상 불안정하지 않게 하고 군사작전을 중단할 것인가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일 거예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스텝 1과 스텝 2는 미국이 하고 있는 거죠. 군사적 공격을 통해서 충격을 가하고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스텝 3, 인식의 조율을 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은, 미국이 빠져나와도 미국은 이란의 핵능력을 제거한 거기 때문에 승리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고, 호르무즈 해협은요, 이렇게 서방 진영이 관여를 하게 하면서 안정을 단기에 찾지는 못하겠지만 곧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노력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미국의 군사력 활용을 점점 축소해 나가는 선택을 하고 있다고 봐요. 이것은요, 갈등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긴장으로 변환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타협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황이 한꺼번에 안정화되지는 않을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거죠. 이 영국 주도로 열린 외교장관 회의가 사실은 미국이 출구 전략을 고민하고 있으면서 영국과 어느 정도 메시지의 교류가 있을 것이다 추정하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미국이 무력 사용을 중단하면 그 공백을 서방의 국가들이 관여하면서 이란과 타협을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을 점진적으로 찾아가는 그러한 해법이 앞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의 출구 전략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이란 전쟁의 출구 전략을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어요.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이란 전쟁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제2회 글로벌 판읽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